미 연방대법원의 상호 관세 위법 판결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글로벌 관세 15% 부과 의지를 밝혔습니다. 알파벳이 추론 성능을 2배 높인 제미나이 3.1 프로를 공개한 이후 호평이 이어지며 3% 넘게 올랐습니다. 엔스로픽이 소프트웨어 코드 취약점을 자동으로 탐지하는 클로드 코드 시큐리티를 공개하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등 사이버 보안주가 급락했습니다. 진하게 내린 뉴욕 한 잔, 뉴스프레소입니다. 2월의 마지막 주가 시작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부터 미국과 이란 간 갈등까지 불확실성을 키우는 재료들이 많이 자리한 주간, 쏟아지는 헤드라인들 속 노이즈를 구분하고 본질에 집중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겠습니다. 현지 시간 20일이었던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올랐습니다. S&P 500 지수가 0.69% 오른 6,909선에 나스닥 지수가 0.9% 뛴 22,886선의 거래를 마쳤죠. 미국 연방대법원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를 위법하다 판결했습니다. 헌법상 관세 부과는 의회의 권한이며 대통령이 이를 대체할 수 없다는 판결. 이에 따라 작년 4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인 IEEPA를 근거로 전 세계에 부과된 상호관세는 법적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이미 다수의 헌법학자들이 이러한 결과를 예견했던 터라 시장으로의 충격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판결 직후 상승 전환하며 안도 랠리를 보였죠.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 판결을 강하게 비판합니다.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5개월간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 바로 다음 날인 어제는 이 수치를 15%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15%의 보편 관세는 150일간 지속 가능하며 의회 승인 시 연장이 가능하죠. 다만 실효 관세율은 당초 16%에서 약 13%로 오히려 낮아졌다는 면에서 글로벌 증시로의 영향은 제한될 수 있겠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여전히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카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무역법 201조와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 등이 있죠. 베센트 재무장관은 대법원의 제동에도 올해 관세 수입에는 거의 변동이 없을 거라 발언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이 아무리 불법 판결을 내려도 트럼프 행정부는 또 다른 법적 권한을 들어 어떻게든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의지를 계속 내비치고 있는 셈인데요. 관세를 무기 삼아 미국으로 공장을 들여오고 자국의 제조업 부활을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당분간 관세 관련 뉴스가 많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러한 명확한 기조에 주목하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한편 미국과 이란은 오는 26일 제네바에서 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신속한 합의가 가능할 거라며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는데요. 양측의 우려와 이익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합의안을 마련 중이라면서도 미국의 핵심 요구사항인 우라늄 농축 전면 중단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에 실제 합의가 성사될지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이란에 대한 제한적 공격을 고려하고 있다며 선제 공격 가능성을 시사했고요. 이란 역시 미국의 군사 공격이 시작된다면 중동 지역 내 미군 기지들을 목표로 즉각적인 맞대응에 나서겠다 경고한 상황. 양국이 합의에 실패할 경우 전면전의 발발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일정 부분의 지정학적 리스크 관리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M7 주식 상당수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아마존과 애플이 각각 2.5%, 1.5% 올랐는데 관세 무효 시 특히 수혜를 크게 보는 대표적인 관세 피해주들이죠. 알파벳은 3.7% 급등했는데 새롭게 공개된 제미나이 3.1, 이전 대비 추론 성능이 2배 이상 향상됐다는 평가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구글이 자사 AI 칩에 대한 업계 채택률을 높이기 위해 벤더 파이낸싱, 지분 투자 등의 재정 역량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거라 보도했는데요. 이에 따라 TPU 밸류체인인 코닝과 루멘텀 홀딩스, 코히어런트, 시에나 등의 종목들이 대거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일부 투자사들이 HBM 수요가 향후 10년간 공급을 초과할 거란 전망을 내놓자 마이크론이 2.6% 급등했습니다. 메모리칩 가격 상승이 지속될 거란 전망 또한 힘을 실어주는데요. 메모리 대장주 샌디스크도 4.7% 뛰었습니다. 테슬라는 새로운 사이버트럭 모델을 출시한 뒤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판매 위축에 따라 기존 대비 $20,000 낮은 가격대에서 시작하는 차량을 공개한 건데 판매 물량을 늘리기 위한 전략입니다. 한편 사모대출 우려는 지속됩니다.
앞서 블루아울이 사모대출 펀드 환매를 중단하며 블루아울과 블랙스톤, 아레스 등 여러 사모펀드들의 주가는 이틀째 동반 하락했습니다. 애초에 환매 요청이 급증한 이유는 소프트웨어의 급락 때문이었는데요. 소프트웨어 업계가 많은 사모대출을 썼고 AI로 인해 이들의 미래 사업성이 의심받자 환매 요청이 늘어난 겁니다. 블루아울 사태는 AI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는 네오클라우드 업체들로까지 번집니다. 블루아울과 합작으로 펜실베니아주의 40억 달러 규모의 데이터 센터 건설을 추진하던 코어위브, 블루아울이 투자 자금 확보에 실패했다는 소식에 코어위브는 8%대 급락했습니다. 이번 주 주요 일정입니다. 엔비디아의 실적이 발표되는 빅위크입니다. 10월 말 212달러의 사채가를 경신한 뒤 4개월 가까이 횡보 중인 엔비디아의 주가. 올해 실적 전망과 그를 뒷받침하는 내러티브가 AI 투자 심리를 움직일 핵심이 되겠습니다. 한편 지난 금요일 대법원의 관세 위법 판결은 불확실성 해소로 인식되며 증시의 상승에 기여했죠.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각종 무역법을 동원해 관세를 부과하겠다 밝힌 만큼 트럼프 정권 내내 관세 불확실성이 상수로 자리 잡을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그 밖에는 24일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 27일 1월 PPI 물가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헤드라인도 살펴보시죠. S&P 500 기업 약 85%가 실적 발표를 마쳤지만 뭔가 빈 듯한 느낌. 아직 엔비디아의 실적이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이번 주 엔비디아를 비롯해 세일즈포스, 델 테크놀로지, 버크셔 해서웨이 등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엔비디아는 현지 시간 25일 장 마감 후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 실적을 발표합니다. 상당한 긴장감이 감도는 시장 분위기와는 다르게 월간의 기관들은 엔비디아의 긍정적 코멘트를 내고 있는데요. 오펜하이머와 시티, 엔비디아에 각각 265달러, 270달러의 목표가를 제시했습니다. 금요일 마감가 기준 엔비디아 주가는 189달러 선. 오펜하이머와 시티는 세 가지 관전 포인트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강력한 수요를 바탕으로 한 실적과 마진. 두 번째는 빅테크의 AI 투자 확대. 세 번째는 차세대 칩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시티는 엔비디아의 이번 분기 매출이 시장 전망치인 656억 달러를 상회하는 670억 달러를 기록할 걸로 봤고요. 가이던스는 716억 달러의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730억 달러가 될 걸로 봤습니다. 오펜하이머 역시 예상보다 강력한 실적과 가이던스를 기대하면서 특히 데이터 센터 매출이 지난해보다 68% 성장할 걸로 예상했고요. 양사 모두 엔비디아의 2027 회계연도 매출 총이익률을 75%로 역대급 메모리 사이클 속에서도 엔비디아가 높은 이익률을 유지할 걸로 전망했습니다. 여기에 탄탄한 현금 흐름 확보는 덤이죠. 일각에서 제기됐던 빅테크의 AI 투자 축소 우려도 일축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들의 자본 지출이 지난해 4천억 달러 수준에서 올해 6,500억 달러로 껑충 뛰어 엔비디아의 장기 수익을 견인할 걸로 분석했습니다. 차세대 칩에 대한 기대감은 매번 등장하는 주제지만 그만큼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하죠. B300과 루빈 플랫폼의 본격적인 램프업으로 상반기 27%, 하반기 34%의 성장 전망을 제시한 시티. 오펜하이머 역시 베라 루빈의 생산 확대, 가격 결정력에 집중하는 한편 엔비디아의 렉 시스템의 효율성을 주목했는데요.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는 AI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렉 시스템은 와트당 성능 면에서 시장을 선도하고 쿠다 기반 풀스택 플랫폼은 엔비디아의 경제적 혜자를 더욱 깊게 만든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오펜하이머는 현재 엔비디아의 밸류에이션을 주목하는데요. 올해 주가가 2% 남짓 오르는 데 그친 엔비디아는 현재 2027년 예상 수익 대비 19배 PER에 거래 중입니다. 이는 5년 평균인 29배, AI 피어 그룹의 27배 대비 현저히 낮아 밸류에이션 매력이 돋보인다는 평가입니다. 오펜하이머는 엔비디아를 승리하기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는
유비쿼터스 AI 플랫폼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죠. 여기에 CT는 다가오는 3월 16일 GTC도 강력한 모멘텀으로 보는데요. 젠슨 황 CEO가 세상에 없던 신제품을 예고한 가운데 그룹 협력 이후 구체화될 저지연 추론 로드맵과 내년도 AI 매출 청사진이 이곳에서 공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엔비디아의 오픈 AI 투자 규모에 대해서는 외신 보도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기존 1,000억 달러 단계적 투자가 300억 달러 단발성 지분 투자로 축소됐다는 파이낸셜 타임스의 보도와 기존 1,000억 달러에 300억 달러가 추가되는 것이라는 CNBC의 보도가 맞서고 있어 이 부분은 향후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AI 테마에 편승하지 못해 빅테크 기업 가운데 미운 오리 새끼 취급을 받기도 했지만 최근 한 달 새 주가가 7% 넘게 상승한 애플. 그리고 3월 2일 애플의 올해 첫 제품 출시가 이뤄지는데요. 앞으로 애플 생태계에서 하드웨어는 어떤 변신을 하게 될지 기대가 큰 상황이죠. 블룸버그 통신은 애플이 웨어러블 AI 기기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면서 그 핵심 기능을 보는 AI, 비주얼 인텔리전스를 중심으로 구축하게 될 거라고 보도했습니다. 웨어러블 기기뿐 아니라 기존 아이폰, 아이패드, 맥 등 기기까지 폭넓게 적용되면서 주변 환경과 AI로 상호작용하는 기능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미 iOS 26 출시와 함께 도입된 비주얼 인텔리전스는 2026년 업데이트를 통해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기능입니다. 아이폰 화면에 표시된 텍스트를 요약, 번역하거나 화면을 캡처하면 AI가 내용을 분석해 검색하거나 기타 앱에서 유사 이미지, 제품을 찾을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죠. 카메라 기반의 장소 인식이나 챗 GPT와의 통합 등도 비주얼 인텔리전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팀 쿡 CEO가 언급한 대로 AI 스마트 글래스, 펜던트, 카메라 내장 에어팟 등 웨어러블 기기에도 비주얼 인텔리전스를 적극 적용한다는 게 애플의 비전이죠. 하지만 애플은 여러 측면에서 도전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드웨어 시장에서의 패권은 오픈 AI가 위협하고 있는데요. 물론 아직까지 어떠한 하드웨어 제품 라인업도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아이폰 디자인의 아버지, 조니 아이브의 하드웨어 회사 아이오 프로덕트를 인수해 조니 아이브의 디자인 스튜디오 러브프롬이 오픈 AI의 하드웨어 디자인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디인포메이션 등 보도에 따르면 오픈 AI의 첫 하드웨어는 스마트 스피커가 될 걸로 보이는데요. 가격대는 200에서 300달러대, 카메라를 탑재해 얼굴 인식 기반의 결제와 쇼핑 기능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출시는 빠르면 내년 2월이 될 걸로 보이는데 다만 파트너사 러브프롬의 디자인 수정 작업이 느리고 과정 공유가 부족해서 오픈 AI 내부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스마트 글래스도 후속작으로 준비하고 있는 만큼 일정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은 잠재적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페이스X 관련 소식입니다. 일론 머스크 CEO의 스페이스X가 미 연방 항공청으로부터 환경 승인을 받아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연간 최대 44회의 스타쉽 로켓 발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는데요. 1년에 44회를 쏜다는 건 약 8일에 한 번꼴로 로켓을 발사한다는 뜻입니다. 스타쉽 발사를 정기 항공편 수준의 일상적 스케줄로 만들겠다는 거죠. 스페이스X는 기존 주력 로켓인 팰컴 9을 지난해 165회 발사한 이력이 있습니다. 스타쉽 44회는 팰컴 9 발사 횟수에 비하면 좀 작아 보이지만 초대형 로켓 단일 기종으로 1년 44회를 쏜다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난이도인데요. 스페이스X의 뒤를 잇는 민간 우주 기업으로 꼽히는 로켓랩은 지난해 소형 로켓 일렉트론을 역대 최다인 21차례 발사했고 강력한 라이벌로 꼽히는 제프 베이조스의 블루 오리진도 지난해 대형 로켓 뉴글렌을 단 2회 발사하는 데 그쳤습니다. 특히 지속적으로 개발 중인 차세대 재사용 로켓 스타쉽 슈퍼 헤비를 올해 44차례 쏘아 올리는 데 성공한다면 인류 최초의 100% 완전 재사용 로켓으로 발사 비용을 현재 수십 분의 1 수준으로 떨어뜨릴 수 있고요. 재사용 모드 기준 1회,
100에서 150톤 화물을 궤도에 올릴 수 있어서 한 번 쏠 때마다 경쟁사의 3배에서 5배 화물을 실어 나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지름이 9m에 달하는 화물칸은 접히지 않는 거대한 구조물도 통째로 우주로 보낼 수 있다는 점인데요. 머스크 CEO의 우주 데이터 센터라는 비전을 다시금 상기시키죠. AI 연산에는 막대한 전력과 발열 제어가 필요한데 이를 우주에서 해결하려면 아주 거대한 방열판 등 구조물이 필수입니다. 이런 덩치 큰 인프라를 부품 단위로 쪼개지 않고 우주로 띄울 수 있는 수단이 스타쉽이 되는 거죠. 특히 100만 기 위성을 띄우려면 수만 번 발사가 필요한데 스타쉽이 재활용으로 킬로그램당 몇십 달러 수준으로 수송 단가를 낮출 수 있다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우주 데이터 센터 인프라 구축 비용이 지상 데이터 센터와 경쟁할 수 있는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게 긍정적인 버전의 시나리오입니다. 참고로 항공우주용 특수 태양광 전지판을 생산하는 기업으로는 로켓랩 자회사 솔에어로와 보잉의 스펙트로랩 등이 있고요. 레드와이어도 국제우주정거장 ISS에 설치되는 펼쳐지는 태양광 패널 기술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WTI 원유 선물이 지난 금요일 약보합세를 보이며 66.39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달러당 원화 환율은 1,446원대, 금 선물 가격은 1.7% 상승한 5,080달러 선에 거래됐습니다. 뉴욕 한 잔 뉴스프레소였습니다.